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최 차장님.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동기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딩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욱 유튜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로. 반갑습니다. 네, 아까 죄송합니다. 요 앞에 오는데 저 역시 팬분들이 기다리고 아, 계시다가 보셨죠? 저기 최강욱 유튜버님, 최강욱 유튜버. 아, 호칭이 최강욱 유튜버예요? 최강욱 유튜버님, 최욱 씨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팬미팅을 주선한 최강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난리야. 환장해요. 네, 환장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행여나 전화 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전화기를 통해서 주식 계좌를 쳐다보면서 위안을 받고 있는 김영남. 예. 어떻게 그 대통령 바뀐다고 그렇게 주식이 뻥뻥 떠요? 이 예정돼 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 네. 오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5천 간다니까. 5천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로 남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가 나와서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매불쇼가 정말 최고의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이 누구냐?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심인보 바로 이자야. 이자가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자,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 예. 이거를 이제 또 법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를 최초 고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최강욱 유튜버입니다. 바로 이자야. 조합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 네네. 미래 금융감독원장 이자야. 매불쇼에서 인사 냈어요? 오늘? 아니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에 금융감독원 해체가 있잖아. 해체가 있죠. 재구성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김용남이 조직 자꾸 개편이- 언급되니까 없애버리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뭐 다 모으셔서 다 최고의 모셨어. 구성. 일단은 그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 요거 네. 하나고 예. 또 하나는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검찰. 가능성. 예. 근데 사실 부실 수사라는 것도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야. 이거는 수사 방해 아닙니까? 이거는 수사 무마. 네. 부실 수사라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같아. 부실 저는. 수사 아니야, 이거. 통상은 그냥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수사를 말아먹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요 두 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김건희를 탈탈 털어줄 때 검사가 아주 조그마한 안경 끼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는 영원히 남겨야 돼. 네.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조상원이 저 안경 오랜만에 조그만 거 쓰고 나와갖고 조상원이 결국 도망갔잖아. 예. 조상원이.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진짜 좌절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표정이 뭐 쭈뼛거리거나 부끄럽거나 이게 없어요. 그럼요. 난 그게 너무 절망스러워요. 저 조그마한 안경 끼고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또. 결국 아무튼 도망갔는데 네. 자 저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녹취 내용이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녹취 내용을 보면은 네. 김건희는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제로예요, 제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어요. 이거 하나로 솔직히 끝이다. 40%. 40%를 준다는 건 이건 주가 조작 말고 뭐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계좌만 맡겼는데 무슨 40% 줍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끝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좌 관리인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네요. 너 많이 불러. 뭐 이런 얘기죠. 아유, 주가 조작 뭐 별거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 자, 요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탈탈 털어줬을 때 얘네들이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네. 김건희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른다. 아, 맞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거 검찰 불기소 결정서 한 대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김건희 여사로서는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서 시세 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김건희 순수설.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순수한테 23억 벌었어. 네. 그런데 이번 통화 녹취를 보면요, 김건희는 주가 조작 전문가의 냄새가 펄펄 납니다. 예, 전문가? 주가 조작범들은 이게 지금 2010년, 11년 뭐 그때 이야기거든요. 예. 주가 조작범들은 IP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예. 당시에는 휴대용 공유기 에그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했나 봐. 그 와이파이 그건데? 요거. 그렇죠. 휴대용 와이파이. 그러니까 요거는 예.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주가 조작범들이 요거를 많이 활용했었나 봐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통화 녹취 보면은 요 얘기를 합니다. 또 김건희가. 자, 검찰은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김건희라고 했는데 그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한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전문적이네. 주가 조작범계에 닭이야 닭.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전문가야. 와, 이거 저 뭐야? 이거 정도면. 끝이지 뭐. 저 정도면 다 알잖아. 자, 됐지. 네. 주식용이래 주식용. 애그가 주식용이야. 다 나오지.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 고검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김모 씨를 김모 씨. 17일에 이제 부릅니다. 예. 이번에 불러가지고 지금 나오는 녹취를 이제 틀어주면서 진술을 이제 받는데 이제 이 사람이 녹취가 있으니까 진술을 막 바꿔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지?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른바 7초 매매를 주도했던 인물이야. 네.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좀 소개. 우리 그 매불쇼 저거 좀 치워봐. 위에 헤드라인. 헤드라인 쪽. 네. 자, 2010년 11월입니다. 주포 김모 씨 이 사람을 이번에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포 김모 씨가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줄 셈 요렇게 이제 보내니까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주포 김모 씨가 또 매도하라 하셈 요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 대화가 끝난 7초 후에 김건희가 8만 주를 매도하고요. 바로 또 주가 조작범들이 8만 주를 매수합니다.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잖아. 요때 그 김모 씨가 이번에 부른 김모 씨야. 불렀어. 예. 불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 녹취를 싹 틀어줬어. 그거 어떻게? 틀어주니까 진술이 막 바뀝니다. 원래는 이 김모 씨가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과 연루됐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언제나 모르쇠로 일관했거든. 예. 근데 이번에는 말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이번에 주포 김모 씨의 검찰 진술 잠깐 볼까요? 자, 그 녹취를 들은 2차 주포 김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펄 측은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40% 수익 배분이면 김건희에게 원금 보장과 담보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야, 근데 요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요 보세요. 예. 김건희가 원금 보장도 받았을 것이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예. 근데 야, 갑자기 여러분 딱 생각나죠. 딱 요 대목에 맞아떨어지는 정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었겠지만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가 4,700만 원 손실을 봐. 예. 그런데 1차 주포가 김건희 계좌로 4,700만 원을 보냈어. 맞아요. 하필이면 딱 4,700 손실 봤는데 4,700 보낸 게 있었어. 예. 원금 보장? 원금 보장. 똑 떨어지는 대목이야. 예. 그런데 그때 그 4,700만 원 들어간 거를 검찰이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검찰한테 털어줬을 때, 야, 그러면 그 4,700만 원 너 뭐라고 그래. 생각해? 검찰. 얘기를 해봐. 이거 원금 보전 아니야? 물어봤는데
다 모르는데 그거는 검찰이. 그때 검찰이 몰랐던 것들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검찰이 그 당시에 다 몰랐던 거야 이게. 자, 주포 김모 씨가 막 편지 쓴 게 있었거든. 그것도 이제 뭐 검찰이 몰랐다 그랬고요. 그 다음은 자 주가 조작범들하고 김건희가 포함된 BP 패밀리 뭐냐? 모르고. 검찰 그건 모릅니다. 몰라. 주범 이모 씨가 김건희에게 보낸 4,700원 이거 원금. 뭐냐? 원금 모른다. 그리고 시세 차이 23억 뭐냐? 주가 조작과 정상 매매가 뒤섞여서 산정이 어렵다. 아는 게 뭐죠? 야, 검찰이? 다 네. 몰라.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에 나온 보도입니다. 정리 깔끔합니다. 자, 이제 시민보 기자 나오면 네. 더 화날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 자, 네네. 시민보 기자가 주목하는 부분 짚어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막 이제 언론에 기사를 쏟아내고 언론들이 또 거의 미친 듯이 이제 취재 경쟁을 하면서 그걸 단독이다 따라붙고, 하면서 예, 예. 난리다. 서로 단독이라 같은 네.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 예, 참 보기 드문 경우야. 근데 사실은 검찰발 뉴스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매체에 먼저 줘서 단독을 쓰게 하고 그렇죠. 다른 매체들은 이제 물을 먹은 거니까 예, 기자 입장에서 물을 먹었으니까 빨리 전화해서 전화하면. 확인해서 따라가고 네. 그 다음번엔 다른 매체한테 단독 주고 아, 이렇게 예. 이제 불을 붙이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검찰이 좋아할 만한 검찰이 의도할 만한 프레임이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증거들이라고 지금 여러 뭐 녹취 파일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와 비슷한 취지의 정황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예. 이제 검찰이 불기소하기 전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수익 얘기를 했는데요. 네. 김건희가 대체 얼마의 수익을 기대했던 거냐? 그러니까 수익이 크니까 40%를 떼어주고 그래서 이걸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적도 있어요. 뭐 보도 제가 다 한 거지만 김건희 주식 계좌의 주식을 BP 패밀리가 팔았는데 블럭딜을 했는데 수익률이 한 46% 정도 나왔어요. 두 달 동안. 네. 근데 김건희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막 화를 냈단 맞아. 말이에요. 이제 주가 조작 세력끼리 자기들끼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듣던 대로 XX구먼. 이런 적이 있어요. 46% 수익 났는데 왜 이렇게 예. 지랄이야 이거야.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김건희는 당시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매매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사전 인지 정황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았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제인가 한겨레 신문에 이제 고검이 김건희의 거래 패턴을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만 많이 사고 다른 종목은 조금 했다 이거예요. 그럼 평소엔 조금 하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그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주가 조작 알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건데 이것도 이미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많이 보도를 했었고요. 공소시효 지난 다른 회사도 많았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 거래 다른 패턴으로. 다른 네. 작전 그 예, 지도 예.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아까 이제 정리해 준 7초 매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 자체로 빼박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줬고 지금 검찰은 마치 그때 검찰이 자신들과는 다른 검찰인 양 네. 맞아.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네.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수백 던져주는 개의 거죠. 증거들이 엄청난 것인 것처럼 지금 맞아. 여러모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더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은 정말 새로 나온 증거인가? 음. 라는 부분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건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백 개 녹음 파일을 이제 발견했다. 미래 에셋. 예, 미래에셋 네. 압수수색해서 네.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래에셋 압수수색은 이미 2021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이게 어제 나온 보도예요. 예. 미래에셋 또 4년 전에 했더라. 예, 했습니다. 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얘기는 이겁니다. 다른 증권사도 하고 미래에셋도 했는데 네.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미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이 이미 압수가 되어서 맞아요. 검찰이 이것을 재판에서 증거로도 내고 변호인들도 이걸 활용해서 뭐 다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셋만 그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와의 녹음 파일을 유독 확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네, 맞아요. 아니 왜 그랬어?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미래에셋은 김건희가 전화 주문을 안 하고 HTS 주문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육성이 있을 줄은 몰랐어.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홈 트레이딩. 아, 집에서 네, 했으니까 네. 전화 예. 안 했을 거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검찰 수사 기록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갖고 있게 되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얘기 뉴스를 보고 찾아봤어요. 오. 검찰의 수사 기록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검찰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한 목록을 저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 목록만 한 157쪽 되니까 엄청나죠. 네. 이게 제가 1번 파일인데요. 예. 목록을. 이 증거 목록은 목록입니다. 예. 언제 작성된 겁니까? 이것은 21년도에 작성이 된 21년, 것입니다. 네. 21년 아마 말에 작성이 네.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하는 예. 부분은요. 이건 이제 첫 페이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예. 이런 게 쭉 157쪽까지 이어지는데 네. 2번 파일 띄워주세요. 자, 156쪽입니다. 이게 그 중에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매매 어?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매매 보조 자료라는 게 바로 증권사 직원과 고객의 그 녹취예요. 왜냐하면 매매 자료 자체는 이 사람이 얼마에 몇 시에 얼마 거래했다 이게 매매 자료면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자료가 이 녹음 파일이거든요. 네네네. 있잖아요. 있는데? 근데 별건 24시 3에 보면 빨갛게 제가 칠해놓은 게 미래에셋 대우 네. 있단 말이에요. 녹취 파일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려면 유일한 한 가지 방식은 네. 우리가 당시 미래에셋 녹음 파일, 녹취 파일까지 입수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김건희 거만 빠진 것 같아. 김건희 거만 빠뜨리고 우리가 갖고 왔네. 야, 씨 말이 되냐? 뭐야 있네. 이렇게 된 녹취 파일이. 거예요. 예. 김건희 것만 빼고 갖고 왔으면 뭘 갖고 온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항변은 다른 공범들만. 자 미래에셋을 통해서 뭐야? 작전에 참여한 다른 공범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은순의 미래에셋 계좌를 권오수가 자신의 참여 계좌를 활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HTS 거래를 하면서 그런 걸 우리는 보려고 한 거라서 굳이 김건희 건 우리가 안 본 거야. 다른 공범, 이 작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만을 우리가 타겟팅해서 그것만 갖고 왔어.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에이. 검찰에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설명 방식이 말이 안 된 돼. 거죠. 아니 김건희 수사를 해서 예.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했는데 네. 왜 김건희 것만 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파일에 다른 증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증권사들이 전부 다 여기 나온 거. DS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DB투자, 미래에셋대우 다 김건희 계좌가 있던 증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 자체는 수많은 증권사에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때 이제 검찰이 보고 싶었던 건 아마도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 증권사를 특정해서 그렇죠. 녹음 파일 녹취서를 압수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게 없었다. 야, 이거 뭐야? 뭐가 거짓말인 거야? 방금 전에 나왔던 예. 증거 목록 예. 잠깐 올려주시면 왼쪽 편 상단에 저기 IP 조회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저게 그 IP예요. 저거가 고정 IP로 거래를 하면 다 뜨기 때문에 아, 사무실부터. 저기에서 안 잡히기 위해서 에그를 쓰는 거야. 아. 네. 근데 그거를 김건희가 언급을 알고 했으니까 있어, 김건희는. 본인이 선수야. 선수야 김건희가. 아니 잠깐만 이거는 난 지금 너무 놀랬는데 이게 2021년 보고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도 미래에셋 녹음 파일 녹취서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단독이라고 해서 막 쏟아지는 것은 2025년 4월에 예. 미래에셋을 압수수색을 해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이제 단정까지는 제가 못 하겠고 왜냐하면 저 녹취 파일의 내용까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 제가 그렇긴 기자니까 하죠. 또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에서 요렇게 그래도 이제 검찰이 부실수한 거 아니냐고 엄청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와, 이걸 가지고. 그나마 검찰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가는 게 베스트다. 더 낫겠죠 검찰 입장에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검찰이 고검에서 지금 드러내지 않았는데 특검 출발하고 특검 출범하고 한 달 뒤에 특검이 이걸 발표해 봐요. 검찰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검이 이걸 이제 우리가 옛날에 1차 수사팀이 해놓은 것 중에 이걸 찾아냈어 라고 하면 또 1차 수사팀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프지만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건 아프지만 네. 제일 덜 아픈 거다. 검찰 입장에서. 나름대로 예. 머리를 써서 찾아낸 거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짓 할 때냐고 검찰이 정말 너무너무 진짜 교활하고 아니 검찰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제 제가 시민보 기자도
그 기사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네. 그때 당시 검찰이 의도적으로 뭉갠 것 같아요. 2021년? 네. 왜냐하면 2021년 3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합니다. 3월에. 그렇죠. 네. 3월에 사퇴하죠. 6월에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네. 근데 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게 9월 6일이에요. 그리고 11월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뭉개므로써 아, 윤석열의 어떤 대선 가도에 그렇지. 서포트를 좀 해주려고 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나 진짜.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을 놓고 얘기하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아니 뭐그 뒤에 또 비화포 통화 목록도 보면은 요거 수사 발표 일주일 앞두고 김주현이하고 심우정이가 또 통화를 하고 네.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이유가 가정사 때문이었다라고 네.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무관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 이게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거죠. 대통령 전 대통령 되고 나서 다 이 짓을 한 게 검찰 하여튼 검사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세요. 진짜 왜 그래요 도대체? 이 얘기하면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쥐 죽은 듯 숨소리도 안 내. 그 어제 후배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지금 이제 검찰에 있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는 1번이 누구냐면 윤석열이에요. 아 윤석열. 완전히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두 번째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우정. 심우정이지. 심우정이 마지막에 완전히 말아먹었다. 어. 그래서 망했다. 이거거든. 네. 그 말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욕하고 다니는 애들은 나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왜 그동안에 욕 안 했냐? 가만히 야, 너네 몰랐냐? 너네 왜 가만히 있었어, 임마? 아니 그래서 내가 안 이 그래도 자식아, 왜 대답해봐. 그 전에는 이제 그러면 2%나 그 내부 망에다 막 글도 올리고 그러거든. 근데 왜 2%에는 아무 글도 안 올라오냐? 야,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그러게요. 뭐야? 하여튼 아니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욕은 많이 한대.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근데 않습니다. 거기 뭐 올리는 사람은 없는 뭐. 방구석 옆으로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뭐 엄청나게 강직한 검찰총장이 아니고 네 맞아요. 최소한 우리 형식적으로 좀 그럼 하자. 이거라도 해놔야지 우리가 삽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살긴 뭘 살아? 그거 했다고 뭐 사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에 경질된 게 김건희 소환 문제 그렇죠.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사실 송경호 지검장도 찐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중앙지검장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도 이것은 김건희 소환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 총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건의를 했더니 그렇죠. 매우 진노를 하며 송경호를 날렸다. 예. 그리고 이원석은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 네. 그게 뭐 당시에도 좀 떠도는 얘기. 그리고 송경호가 이제 친한이 돼가지고 친한 한이 맺힌 친한이 돼가지고 송경호가 와, 이게 아무튼 검찰 이슈만 다루면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네. 검찰 이슈만 다루면. 말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우리 또 우리 기자님이 맥락을 또 한번 짚어주시니까 너무너무 화도 나지만 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가 싹 되네요. 네. 야, 이거 2021년에도 이게 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마치 이번에 뭐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하는 게 이게 과연 그때도 이게 마치 가시 발라내듯이 살 발라내듯이 김건희 것만 쏙 빼고 녹취를 갖고 왔던 건지 네. 아니면 그때도 갖고 왔는데 네. 이건 차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거를 뭐 발표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록을 편철하는 문제도 이제 가장 수사의 말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떤 기록을 편철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21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편철은 하되 뭐 재판에 노출시키지 말자. 그럴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씨앗만 남겨놓는 형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 사실은 그러네. 그 내용을 봐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추측을 해보. 거고. 근데 그런 검찰과 일생 자기 죄를 덮는 역사로 살아온 김건희가 만나니까 이게 대박이 터진 거야. 그렇지. 예, 이게 그래서 김건희는 계속 목 놓아 검사들을 찾아다닌 거고 예. 같이 살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왜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도 그 황금폰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네, 맞아요. 그냥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제 애써서 압수수색을 피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거 빼놓고. 네. 아, 이거 미래 있잖아. SNS에서 2021년에 나왔어 압수수색 검찰에서. 근데 아유 알았어요 여기 녹취 있어요. 검찰이 아 녹취 어딨냐? 여기 있다고요. 이거 딱 들으면서 여기 있잖아요. 갑자기 안 들리는데요. 네. 자, 우리 심인보 기자와는 여기서 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내가 진짜 사모해. 진짜. 아까 댓글에 네. 가수 이적이 언제부터 기자인가? 투잡입니다. 투잡. 네, 투잡입니다. 심인보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 15분에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해외 순방 일정이 1박 4일이 됐어. 새벽 이후 도착했어. 이재명 대통령. 아, 근데 이렇게 해갖고 5년 버티기 쉽지 않은데 좀 건강도 걱정이 걱정이고. 됩니다. 예. 자, 한국에 귀국하는 장면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피곤하시겠다. 체력은 대단합니다. 플래시 터지면서 귀국하는 장면 처음 보는 거 같아요. 1시 15분. 네. 뭐 이게 과장이 아니고 그 어떠한 실수 없이 깔끔한 데뷔전 치르고 왔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이게 좀 오디오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서로 두 분이 웃거든요. 네. 혹시 그게 공개된 게 있나? 제가 그러니까 제 느낌은 내가 요것도 각색 잘하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네. 나 없어서 아주 그냥 신나셨다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이랬던 것 아닌가. 아, 혼자 또 각색해 봅니다. 네. 좀 쉬었어요? 이렇게. 아, 내가 좀 잘 안 들리더라고.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 네네네. 혼자서 그런 각색을 해봅니다. 네. 야, 근데 도착하는 것도 거의 뭐 새벽에 도착을 하시네. 그러니까. 예. 저게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새시대 이야기 나눕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신인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일단은 지금 G7 정상회의 참여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다 알리고 예. 아주 힘든 일정을 마치고 오셨는데, 근데 마음이 또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국내로 들어오면 진짜 현안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 부분을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 바로 또 국무회의 진행합니다. 그러니까요. 추경부터 예. 해서 또 정부 내각 또 장관들 발표도 해야 되고 또 뭐 민정수석도 임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신속하게 하시는데 저도 정말 대통령이 좀 건강이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그 후보 기간에도 또 체육과의 그 대담에서도 그 얘기를 그 말씀 하셨잖아. 아 왜 그래? 중요한 얘기야. 맥락에 맞는 얘기야. 듣지도 않고 하네 이놈은. 일단 대답 진짜. 네. 일단 해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진짜 타고났다. 네. 너무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있다. 나는 나는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아, 두 개였나요? 네. 아, 뭐였죠? 체력하고 피부. 맞아. 아, 체력과 피부. 나는 아무리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도 잠깐 눈 묻히고 일어나면 그러셨어. 완벽히 회복이 네,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야, 맥락이 맞잖아. 진짜. 아니, 맞지 않아, 아니, 맥락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 치고 그렇죠. 다른 분들 체력하고 피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걸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썩고 있잖아. 비서실장 썼고 있고 네. 강유정 대변인도 많이 아, 강유정 대변인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대 대변인이 머리 만질 시간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제 최강우 의원이 아니 왜 윤석열 순방하고 이재명 대통령 순방 비교를 안 하냐 저한테 하도 뭐라고 해서 아, 영상 또 편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강욱 의원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예. 편집을 해서 비교를 고맙습니다. 좀 잠깐 해보세요. 짧게 네네네. 예, 한번 비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아무런 부담감도 없고 그냥 뭐 책임감도 없어. 놀러 가는데 이륙 1시간 만에 바로 그냥 현안 질의 받아버립니다. 맞아요. 네. 아 이거는 뭉클해 진짜 볼 때마다. 여기가 어딘지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아. 모디 총리 바로 있는데 말 안 걸잖아. 좀 나가. 아니 나가. 이거 제발 좀 나가. 이에는 또 뭐가 꼈나 봐 또 이에 안주가 꼈어 이에. 주압. 어때 마음에 들어요? 아, 좋았어. 저는 이게 싫었어요. 윤석열과 비교해서 빛나는 게 싫어. 그래서 안 했는데 어제 나한테 민원을 넣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댓글에서 저것도 윤석열 수개냐고 내가 한계가 딱 아쉽네. 한계가. 아 또 아쉬워요? 바이든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손잡고 쟤는 웃고 있고 바이든 안 보고 그냥 가는 거 있잖아. 노루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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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가 네, 조금 그거 아쉽네. 하나 있었죠. 네. 아니 심지어 그 남아공 대통령 표정도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만났을 때랑 그렇습니다. 너무 대조되는 예. 표정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다뤘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혹시 뭐 두 분은 뭐 저희가 이제 순방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두 분은 이번 순방 관련해서 뭐 주목하거나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역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하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한 게 영화죠, 일단 영화. 이 두 나라 정상이 이런 스토리가 같이 나오기는 참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죠. 두 분 다 소년공 출신으로 한 분은 그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팔을 다치고 룰라 네, 대통령은 손가락. 손가락을 잃고 예. 이런 스토리를 정상 회의에서 만들어내긴 정말 어려워요. 예. 근데 하필 그렇게 두 분이 딱 만나서 네. 친하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서로가 스킨십, 알아. 네. 스킨십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한 세기에 한 번 나올 만한 장면 아닌가? 정상회의에서 저런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두 사람이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 나누는 게 참 거의 없는 확률이죠. 진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네. 장면입니다. 사실 그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회의가 있을 때 두 사람이 그래도 국민에 의해서 예. 다시 그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준 사례 네. 아닙니까? 이게 다 볼 때마다 소름이야. 과거에 우리 네. 한국에 와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페북에 글을 하나 또 남겼죠. 네. 예, 그 페북 잠깐만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좀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토 회의를 앞두고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분위기 조성하더라고요. 네. 안 가면 거의 매국노인 것처럼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와 대통령은 진짜 쉽지는 않겠다. 이걸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맞아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야. 나 이런 상상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대통령. 와, 내가 이걸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까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뭐를 그 자리에 가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계획이 없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윤석열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쉽지 않아. 다음에 뭐 먹을까, 다음에 어디 갈까, 뭐 사러 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된다니까. 네. 머리 복잡하니까. 그리고 아랫 사람들한테 승질만 내는 거야. 야 빨리 준비해. 이렇게만 하고. 맞습니다. 비 온다 그래도 뭐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고 한 줄이잖아 얘는 뭐든지. 맞아. 해외 순방 가도 이번에 가서 잘하고 올 거. 갔다 와서 무슨 성과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멀뚱멀뚱 뭐라 주워 먹다가 그냥 오는 거지. 아 진짜 이거 과장이 아니야. 그 뒤에 나온 후일담 에피소드가 뭐 재벌이 누가 어거지로 술 먹여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 토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나오고. 얘기야 실제로. 어. 진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무려 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3년 만에 끝낸 게 아니 다행이다. 근데 이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제 언론들이 이제 비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하고 김혜경 여사 옷도 비교를 많이 한복. 하는데 네.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안 것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워낙에 김건희가 옷을 가지고 이제 화려하게 막 네. 옷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복하고 네. 출국하고 입국할 때 그 입었던 옷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말고는 다른 옷에 네. 영상이라든가 사진에 찍힌 게 없더라고요. 네. 장신구도 그렇고 장신구. 네. 뭐 담볼을 담볼인 가지고 것 가셨나? 같아요. 뭐. 네, 이번에 보니까. 네. 네.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경제가요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낸 거야 한국경제가. 예.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에서 난리가 난 거야. 진짜 이거 진짜 난리더라. 아 진짜 난리가 났어요. 네네.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어. 아까 부승찬 의원도 보니까 문자를 엄청 받는데 진짜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네. 그 난리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더 개혁적이고 음. 더 강한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예. 그 난리의 핵심은요.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 난리가 심하게 되니까 페북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 보도가 됐다.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에 결정하겠다. 참 어려워 정치하기. 진짜로.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네. 요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한국경제가.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난리 났어요. 그냥 오로지 방송을 안 들으세요. 야 난리가 났어. 그렇다니까 진짜. 와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정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괜찮겠어요. 벌써 사족이 됐네. 아니 근데 이게 상임위원장도 이 누가 그 하겠다고 두 사람 이상이 나오면 그 의원들 모여갖고 투표해요 상임위원장. 이게 원내대표 권한이 많긴 많지만 상임위원장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당신은 이거 양해를 구하지 못하는 한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어요. 야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됐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당원들이 지지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한국경제 이 기사 하나로 김병기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근데 한국경제는 이걸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쓴 아니, 건지.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아, 문자를 그렇게 많이 받을 정도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다급해서 올린 거예요. 다급해서. 예. 거의 휴대폰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민주당 정도로 정치는 받았대요. 정치하기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저는 진짜 민주주의 같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분들은 원내대표기도 하고 현역 의원이라기도 하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뭔데? 백수한테 어쩌라고 나한테 그거를 법사위원장 밥보기에는 절대 안 됩니다. 뭐 당신을 응징할 라이브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나를 좀 지워주세요 이제 목록에서. 최강욱은 공직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몇 번. 예, 야 이거 대단합니다. 예,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다. 예,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예. 여긴 너무 쉬워. 금방금방 까먹고 난 뭘로 싸우는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마치 개혁파, 막 개혁이라면 환장하는 김용태와 네. 수구파 송원석 원내대표가 싸우는 것처럼 막 보도하거든. 김용태가 무슨 개혁적인 행보를 했지? 난 이게 웃기는 거야. 김용태가 이번에 특검 표결에 다 불참했잖아. 무슨 개혁파야? 그런 자가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검사 출신 한 분 나와 계시니까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그 주진우 의원. 이자는 17년간 검사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자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돈 많은 걸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제대로 소명이 되면 돈 많으면 박수 받아야지. 박수까지는 받을 필요는 없다. 아무튼 예. 예, 주진우 의원 재산 현황 잠깐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한 70억 있나 봐. 예. 그리고 부동산 아들 40억. 재산은 한 7억 정도 있나 봐.
내 아들이 주진우 양자 들어가고 싶더라니까. 나이가 많아서 현행법상 양자가 될 수가 없어. 아들이 어리죠? 아니 그럼, 지금 20대인데 10대 때부터 7억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 10대 때부터. 올해 20살이 된 것 같은데. 올해 05년생이라는 것 같아. 05. 05년생. 05면은 몇 살이야? 20세지. 생일 지났으면 만 20살. 20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문제 삼으니까 아들 재산 문제 없다. 이거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았다. 그래서 증여세 다 냈다. 네. 앞으로 이거 문제 삼는다. 이건 바로 그냥 법적 조치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그건 알아서 하고 예. 요게 궁금해서 그래요. 검사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렇죠. 호봉에 따라서 예, 70억은 이거 그럼 어떻게 형성됐다고 보세요? 월급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가족 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어떤 수입이 있는지 왜냐하면 재산 공개를 할 때 본인 배우자는 그 고지거부를 못 해요. 무조건 포함시켜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독립생계를 하지 않는 직계 존속과 비속은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비속은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포함이 된 거지. 자체적으로 그 직업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포함이 된 것 같고 모르겠어요. 뭐 와이프가 뭐 부자인가? 아니 근데 아버지가 변호사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가 주진우의 아버지. 네, 여기도 검사 출신이네 아버지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 아버지가. 와이프는 뭐 나름대로 뭐 안 돼요? 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조사는 돈이 않지만. 많나?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검증 할 때 이제 그 재산 목록 같은 거 제가 이렇게 보고하면은 돈이 아주 많은 경우는 처갓집이 부자인 경우가 고시 출신들은 그게 이제 상당히 확률이 높고요. 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삼관왕들이 있어. 삼관왕. 지네 집, 처갓집, 외갓집이 다 부자인 애들. 와. 그 이제 심우정이 같은 애들이 그렇거든. 심우정이요? 네, 지네 집, 처갓집, 외갓집이 다 부자야. 와. 그런 애들이 일부 있어요. 야, 심우정은 돈은 많은데 평생 돈 못 쓰게 해야 돼. 그럼 뭐 깜빡 갈 건데. 그 깜빡 가면은 이 돈 못 쓰니까. 심우정. 이 가정 억울한 케이스가. 다 갖췄는데 그랜드 돈은 많은데 클립인데. 이게 뭐 쓸 환경이 안 돼. 이 미칩니다 이거는. 좀 법만 지키고 살았으면서 쓸 텐데. 아니요. 그래도 거기도 영치금 넉넉하면 사식 사 먹고 좀 달라요. 안에서 건물 살 수 있어요 안에서? 아니 사식이라고 반찬류 같은 거를 팔아. 이렇게. 반찬. 근데 군에서도 PX에서 왜 닭다리랑 네네네. 소세지랑 사 먹잖아. 그런 예. 식으로 교도소에도 그게 있어요. 먹으라고 그걸 하세요. 사주고 저희한테 나눠준 사람 범털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사주면 이제 조폭들이 데려다 때리거든. 작업하고 이럴 때 이 자식이 맞지는 않겠네. 사서 돌리고 이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주진우 의원 해명대로 실제로 그 증여세 내서 그래서 뭐 아들이 7억 갖고 있다. 그럼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요. 이게 뭐 정당하면. 예. 아니 근데 증여로 그 7억 8천 정도가 남으려면 세금을 거의 7억 정도 내야 돼요. 그렇죠. 절반 내야죠 거의.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부터 하면 미성년자의 그거는 2천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해줘거든. 그런가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천만 원만 공제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증여세를 많이 내고 증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회피하는 드문데.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놨잖아요. 부자들 보면은 뭐 항상 공개할 때 보면 5살짜리가 뭐 주식 부자라고 나오고 막 네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수법을 쓰더라고. 그것만 컨설팅 해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왜? 돈 많은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증여세 낸 거 그냥 뭐 종이 한 장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 그렇죠. 간단한 네. 거. 그거 하나면 돼. 통상의 경우에는 증여 행위를 하고 먼저 신고를 하죠. 증여세 신고를 하죠. 뭐가 어려워? 그거 한 장이면 끝이잖아. 근데 여기서 펜코 내가 얘기 많이 하잖아. 펜코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얼마나 얘네들이 펜코에서. 한심한 수준인지 내가 하나 네네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왜 이 재산 문제가 됐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예.
재산 문제로 주진우가 엄청 공격을 많이 했단 말이야. 맞아요. 참고로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후보자를 출연시켜서 네네네. 그거는 이제 내일 다룰 건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주진우 눈 얼마나 깨끗한데 해가지고 이게 시작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뭐 10대 때부터 재산이 7억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 주진우 의원이 주장만 하고 증빙 서류를 내고 있지 않아요. 아직 안 냈고. 예. 예. 그 내기만 하면 끝나지만. 근데 이제 팸코에 이 뭐야? 진짜 웃겨. 뭔데? 난 이거 오늘 아침에 보고 되게 재밌더라고. 팸코의 수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팸코에 어떤 사람이 주진우가 지금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김민석 음. 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요. 예. 그 글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요렇게 이제 하나 올려 어떤 사람이 위에는 이제 그 주진우는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김민석에 어.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김민석에 대한 자료를 밑에다가 이제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놨다. 예. 근데 얘네들이 팸코 유저들이 댓글을 단 거야. 댓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문서 올려서 해명하면 되잖아. 하라는 김민석은 안 하고 엄한 주진우만 공개하고 있네. 이제 김민석은 뭐로 물고 늘어지려나. 아니 면접 보러 온 인간이 왜 심사위원한테 검증하라고 난리냐고. 저 밑에 자료가 김민석 자료인데 근데 이 정신 나간 분들은 보지도 않아.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뉘앙스로 가는 거야. 뉘앙스로. 이게 뉘앙스. 아. 주진우는 지금 증빙 자료가 없다니까. 근데 댓글을 저 따위로 달고. 근데 댓글은 미친 놈이 하나 달 수 있어. 아, 예. 근데 그게 베스트야. 베스트라고. 이게 핵심이야. 추천이 161개나. 이게 핵심이라고 이놈들아. 대단하다 여기는. 이게 글을 끝까지 안 읽어. 읽지도 않고 얘네들은 뇌를 안 써요. 아니 그러니까 수준이 이런데 이거 보고 정치하는 사람은 뭐냐? 진짜 미치겠어. 얘네들 때문에. 아,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야 안 돼, 안 돼. 뭐하러 설득해? 근데 이런 이거 경우가 어떻게 설득해? 아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어떻게 같이 가야 돼? 아, 이게 되겠어 설득이? 아, 쉽지 아니 그러니까 않아요. 이거 보고 정치하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네. 그러니까 뭐 차기 대표 뭐 나간다 안 나간다 고민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반정치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회에서 제명동의 청원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100만 명 저는 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지금 뭐 숫자는 뭐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 폄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보여주면 네. 전 이것도 다 순차대로 해결될 수 있고 제가 총대 메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주머니 만났는데 저를 보고 막 반가워하시더니 제발 이준석 좀 어떻게 해달라 민원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팸코 웃기네. 진짜 이거는. 아, 이건 재밌다. 웃겨. 그러니까 얘네가 매번 그냥 이런 식이라니까. 예. 확인도 안 하고. 체육은 어떤 애야? 그 밑에다가 빨갱이면 이 새끼 달고 화를 내다. 야 그런 놈이었어 하면서. 니들이 확인을 내. 내가 빨갱이인지 아닌지를. 그 더 웃긴 거는 막 자기들이 욕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이준석이 말한 건데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아 맞아 그래 맞아. 이유가 있겠지. 맞아. 이런 게 많아요 여기에. 이준석이 그랬다고 하면 건의가 딱 씌워져. 하버드 그러면 그건 또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너무 쉬워 이게. 너무 쉬워. 설득이 잘 안 돼.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은 이제 노예근성이라고 하죠. 노예근성. 다른 말로 표현. 그러니까 뇌를 완전히 맡겨놨고. 의탁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매불쇼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네들이 쓰는 게 뭐 영포티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영포티. 영포티는 매불쇼에 뇌를 의탁했대. 니들이 임마 그런 이 새끼들아. 지금 이거 매불쇼 보는 사람들은 맨날 나 욕해 임마. 얘네들은 나한테 뇌 의탁 안 해. 했으면 좋겠어 나도. 맨날 나 욕해. 아유 진짜.
맨날 그 얘기하고 앉았어. 그래놓고 얘네들은 거기에서 그러고 있더라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황희도 이사님이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황희도. 아, 보통 얘기 아니더라. 보통 분이 황희도. 아니십니다. 다 정리하고 황희도 있습니다. 대단하더라. 네. 아 재밌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2, 3부 아주 또 아유, 빡빡하게 알차요. 채워놨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나가지 마시고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